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두 개의 눈번은 이제 컨트롤 차트 패턴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컨트롤 차트 내 패턴을 분류하는 건데, 일단 제가 고른 두 개의 논문 전부 다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내고, 그리고 교수님도 좀 많이 선호하시고 임팩트 팩터도 높은 편인 에즈와 저널에 올라간 두 개의 논문인데, 되게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거나 그렇기보다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논문 쓰면은 에즈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논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차트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건 그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단한 내용인데, 그냥 컨트롤 차트에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컨트롤 차트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차트에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패턴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시계열 분류, 시계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좀 저희가 하는 뭐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이상 탐지나 이런 거보다는 좀 쉬울 수 있죠, 그냥 접근하기가. 그래서 뭐 SVM 같은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정통적인 방법들이 예전에는 주로 사용됐지만, 뭐 최근에는 뭐 다른 분야랑 마찬가지로 딥러닝 같은 분류 모델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더 복잡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퓨전 피처 리덕션 제네릭 알고리즘, 뭐 CNN LSTM 메토드, 그거 좀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번 학기에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제가 봤던 논문이고, 삼성 프로젝트 할 때도 이거 논문 다 한 번씩 읽으라고 해가지고 익숙한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논문 쓸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즈와 저널에 올라온 논문이고, 피인용은 뭐 13번 정도 된 논문입니다. 2021년 논문이고, 그래서 뭐 요약을 먼저 하면은 컨트롤 차트 패턴 분류를 위한 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뭐 특징, 차원 축소 잘 했다. 그리고 CNN, LSTM 다 썼다. 그리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뭐 요즘 제조 환경에서 뭐 이런 거 중요하다, 센서 데이터 많다, 이런 내용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컨트롤 차트 패턴을 분류하는 연구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센서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피처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가 주요 문제점이고, 그리고 뭐 로컬 피처와 시간 순서 정보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SVM 같은 거 쓰면은, 그런 머신러닝 전통적 방법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시간적 순서 시퀀셜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동시에 고려한 게 없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지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론은 제한된 게 거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CNN 오토인코더 쓴 다음에 차원 축소하고, 그거 다시 CNN이랑 LSTM으로 보낸 다음에 합쳐가지고 FC 레이어 넣어서 분류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연구실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뒤에서 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뭐 컨트리뷰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본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특징을 계산을 하고 형태 특징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의 도메인 지식이나 그런 걸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 특징, 형태 특징을 전부 결합해서 퓨처의 차원 축소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원본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특징을 계산하고 형태 특징을 계산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통계량을 추출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열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뭐 통계적 특징 8개를 뽑아내고, 더해서 뭐 형태 특징 이러한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시계열의 형태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뽑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태티컬 앤 쉐이프 피처가 이렇게 있죠. 이거 윗부분의 주황색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랑 이 시간 데이터를
두 개를 이제 그냥 이어버린 다음에 리쉐이프, 그러니까 이게 CNN인데 1D CNN이 아니라 그냥 CN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리쉐이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냥 오토인코더로 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뭐 풀링 레이어, 업설램플링 레이어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토인코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차원 축소된 피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점 슬라이드에서 이어지는 건데 여기 이게 차원 축소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CNN을 보내고 또 LSTM에도 보내고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콘캣 한 다음에 FCLA에 넣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논문 자체의 내용이 모델 자체,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이게 전부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하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요할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이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통계적 특징이랑 쉐이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원본 시결이랑 합쳐가지고 같이 보겠다, 이게 좀 중요한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는 건데, 유전 알고리즘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 이제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에 고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봐가지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도 유전 알고리즘, 뭐 특별한 유전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전 알고리즘 내용 그 자체라서, 우리가 뭐 머신러닝 할 때도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딥러닝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거나 여기 오른쪽에 알고리즘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모델의 구조를 정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역시 이게 전부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냥 적당히 만든 것 같아요. 뭐 딱히 지금 뭐 레이어, 그러니까 제일 윗줄을 보면 CNN 레이어 1, 2, 3, 4 있는데 이거를 뭐 이거는 정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게, 여기 안에는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컨트롤 차트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게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건 아니고 이 오른쪽에 이러한 방식으로 컨트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 부분은 저자가 의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롤 차트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좀 앞선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의된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9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이유는 없고, 여기 앞서서 이렇게 콘캣을, 그러니까 피처를 만든 다음에 콘캣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각형 모양으로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59의 길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의 길이랑 피처 합쳐가지고 딱 사각형 모양이 되게. 그래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은 뭐 이 정도이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클래스가 10개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파라미터 찾아가지고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구조들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은 저희가 방금 보셨다시피 방법론 측면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고, 유전 알고리즘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사족 같은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전 알고리즘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유전 알고리즘 쓸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사족이라고 느꼈고,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실험이 되게 잘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구조에 대해서 딱 보는 입장에서도 이 구조가 좀 의미는 있었겠구나, 아니면은 이러이러해서 어떤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해석하기 쉽게 실험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구조가 각 구조의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원본 데이터만 GACLN, 여기서 GACLN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처 리덕션, 그러니까 차원 축소 그 다음에 뭐 그 CNN이랑 LSTM 나눠진 그 부분을 CLN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본 데이터, 원본 시계열 데이터만 그 입력으로 사용한 모델 구조랑, 그리고 이제 계산된 통계적 특징이랑 형태 특징 다 식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그것만 입력으로 사용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랑 이렇게 계산한 통계적 특징, 형태 특징 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오토인코드 없이 그냥 그거 자체를 GACLN으로 입력으로 사용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했고, 마지막에 FFR GACLN은 이제 그냥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거보다 나았으니까 뭐가 뛰어났다, 이거는 이거보다 나았으니까 뭐가 뭐를 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구조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GACLN,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LSTM이랑 CNN 쓴 거 말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CNN, SVM, 뭐 LVQ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써봐도 우리가 한 게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 차원 축소 다음에 그 차원을 그 피처를 가지고 이용한 클래시파이어 단계에서도 우리께 제일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 알고리즘 사용했는데, 유전 알고리즘 말고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 PSO나 ABC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보다 유전 알고리즘이 더 좋았다, 더 빠르고 뭐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논문에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원본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거랑 이제 뭐 형태 특징이랑 뭐 쉐입 그 통계적 특징 뽑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CNN을 컨캣 해버린 다음에 CNN으로 집어넣는데, CNN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원디 CNN도 아니고 그냥 CNN이잖아요. 근데 CNN이라는 게 이렇게 필터 하나를 가지고, 하나라기보다는 좀 공유되는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쫙 보내면서 이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하는 건데, 같은 필터가 여기에서는 이제 원본 시계열 데이터만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반반 섞인 시계열 데이터랑 우리가 추출해낸 피처를 같이 이렇게 보는 걸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피처를 추출한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좀 논리적이지는 않다고 느꼈거든요. 뭐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논문이, 방법론은 다들 아는 방법론 썼고, 사실 방법론 자체에서 컨트리뷰션이 그렇게 있나? 라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뭐 실험 설계 잘하고 논문 되게 깔끔하게 잘 쓰여서 이해하기도 쉬웠으니까 논문 쓸 때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뭐 그래도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 올라간 논문이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된 논문도 아니고 사실 재작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논문도 비슷합니다. 뒤에 논문도 내용은 사실 더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즈와의, 이거는 3년 전에 올라온 논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차트 패턴 리코그니션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게, 앞서서는 이제 10개의 컨트롤 차트 패턴에 대해서 이제 10개의 클래스로 된 거를 분류하는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컨트롤 차트 패턴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정상 데이터가 있고 이상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정상 각각의 패턴에서 정상 데이터랑 이상 데이터를 분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상 탐지, 그러니까 뭐 비지도로 진행되는 이상 탐지는 아니고, 이것도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고, 이거는 이제 피인용도 65회, 좀 꽤 많은 편이죠. 근데 사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컨트롤 차트 패턴 리코그니션은 이제 각 클래스에서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불균형,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상 데이터는 매우 적죠. 그래서 한계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코스트 센시티브를 제안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불균형한 경우에 효과적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상 클래시파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논문의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스트 센시티브라는 내용도 여기 논문에 제안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의의가, 이거를 우리는 최초로 컨트롤 차트 패턴을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했다인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가 클래시파이 로스 구할 때 MSE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이너리티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상이겠죠. 이상은 적으니까
여기다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거를 크게 하고, 다수의 클래스에서는 웨이트를 줘서 이거 작게 하고 해가지고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웨이트를 더 반영을 해가지고 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라고 이제 논문에 있는 건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원데 CNN 쓴 게 전부입니다. 원데 CNN 해가지고 클래시파이 한 게 전부고, 그래서 논문을 계속 읽어봤는데 내용이 더 없고 바로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짧지는 않은데 거의 논문의 모든 내용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디 CNN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풀링이 뭐고, 뭐 CNN이 뭐고, 컨볼루션이 뭐고, 뭐 우리 드랍아웃이 뭐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논문을 다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논문에 제안하는 건 이게 전부다. 앞에서 그냥 그 로스 함수, 로스 펑션 이걸로 사용하겠다가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도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각각의 패턴을 그린 건데, 이 패턴에서 잘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진한 게 있고 좀 얇은 실선이 있는데 검은색이 정상이고 얇은 실선이 이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과 이상을 각 패턴에서 분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 결과도 있는데 실험도 보시면은 이런 테이블이 10개가 넘게 있는데 보시면 다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조금씩 바꿔서 한 실험들이고, 그냥 비교 모델도 보시면 CNN, 뭐 MLP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뭐 그런 실험이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 세로축의 경우에는 윈도우 랭스고 가로축의 경우에는 D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도 그 앞서 첫 번째 논문처럼 만든 데이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그 이러한 패턴을 가진 그러한 그 컨트롤 차트를 만든 데이터인데, 여기서 D라는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거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데이터가 좀 강하게, 그러니까 패턴이 좀 더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여기 흰색 부분이 좀 잘한 거, 검은색 부분이 못한 거입니다. 결과가 보시면 이게 G민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이 색깔이 G민을 의미를 하고, 그 밝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밝은 영역이 넓죠. 그래서 우리가 더 로버스트하게 잘했다. 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은 이제 앞선 논문과는 다르게 이제 그냥 하나의 패턴에서 이상과 정상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선 논문처럼 이제 6가지 패턴에 대해서 그냥 그 앞서 한 것처럼 6개의 클래스를 가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실험이고, 네,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